안녕하세요. 노동포 카페원 24년 새해가 밝았네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연말정산 하는 이제 시즌이 됐잖아요. 예. 예. 연말정산할 때 또 주의의 대상들이 그 실수령액으로 받는 경우, 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뭐 세금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네.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수령 임금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수령액 임금 계약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음, 보통 이제 임금 정할 때 예,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통 이제 세금 포함해서 다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예, 예,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총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뭐 4대 보험이나 세금은 공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인 지급액 뭐 250이면 250만 이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근로계약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냥 실수령액으로 3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뭐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그렇죠.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약간 근로자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듯한, 그렇죠. 예. 그쵸. 조금 더 금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인력을 구인하기가 좀 어려운 업종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의료업들, 그렇죠. 병원들 예. 이런 경우에 실수령의 계약으로 많이 체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니까 서로 문제는 없는데 서로 믿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법적인 기준과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할 때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퇴직금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급 총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네.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연말정산. 연말정산하면 대부분은 누가 갖죠? 대부분 근로자가 그쵸. 근로자가 이제 수령을 세금을 하는데, 냈으니까. 이게 이제 근로자 몫인지 사용자 몫인지가 조금 네.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의 이 지급 총액 기준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실수령액, 차인 지급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기존의 판례 등에 비춰보면 그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네. 세금을 포함한 금액. 판례에서는 예를 들어 실수령액 300만 원을 받기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계산 작업에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급 총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포함하면 35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50만 원으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실수령액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퇴직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늘어난 만큼 거기서 퇴직소득세는 또 추가로 네. 반영돼야 될 게 맞죠. 네. 그렇지만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훨씬 적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연말정산 돼서 뭐 추가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급을 받았다. 연말정산에 알뜰하게 해서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 이거는 근로자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갖는 몫일까요? 보통은 이제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네. 돌려받는 게 맞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예. 사업자가 돌려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추가 지급 납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실수령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납입할 의무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리와 책임이 다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을 받더라도 그거는 근로자 몫이 아니고 이제 회사의 몫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알뜰하게 할까요? 아니면 대충 할까요? 보통은 대충 하겠죠. 그렇죠. 네. 어차피 뭐 내가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기본 공제 정도만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영수증 같은 거 챙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퇴사를 하게 되면 더더욱 군다나 그렇죠. 네. 뭐 그냥 연말정산 안 하는 형태로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해봤는데 이 밖에도 그 연장근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액 3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게 몇 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명확하진 않잖아요. 아, 근데 그렇겠군요. 뭐 추가적인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다 포함됐다라고 포괄 형태로 주장할 여지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 그거는 기본 근로고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이게 실수령의 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연말정산 환급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안 돌려줘요. 이 실수령 계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사업주가 연말정산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임금체불, 일단 임금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긴 한데 임금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저희가 이제 금품 청산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임금, 재보상금 그 외에 뭐 기타 금품,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금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도 이제 지급 명령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예예. 네. 노동부의 이제 행정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수령액의 임금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편하고 편리하고 뭐 서로 믿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헤어질 때 그렇죠. 이 기준 자체가 법정 기준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실수령액 임금 계약보다는 저희가 정상적인 지급 총액 중심으로 임금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